네, 4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반복문 관련해서 이제 후반부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횟수 제어하고, 그 다음에 횟수 반복이죠. 횟수 반복하고 조건 반복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횟수 반복에 대한 것 중에 for라는 것들이 있었고, 또 리스트를 통해서 그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했었죠. 그리고 여기 range라는 걸 통해서 리스트를 일종의 만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0부터 또는 뭐 특정 스타트 넘버서부터 끝까지의 정수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반복하도록 하는 그 내용들을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수치 해석적 방법에 의해서 방정식 해를 구하는 방법들을 같이 공부했었죠. 여기 사실 이제 두 번째 요 내용도 사실 재밌는 거거든요. 요 이분법 방법을 이용해서 이분법을 구현해 가지고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것은 오늘 일단 진도를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4장의 반복문을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반복문을 다 나가고요. 그리고 후에 시간이 좀 남으면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간이 다 모자라서 다 못 나가게 되면 과제로 낼 생각입니다.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방정식의 해를 찾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델타라는 값만큼을 계속 스타트부터 델타라는 값만큼을 계속 띄면서 찾았잖아요. 방정식 해를. 근데 이제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렇게 찾는 거를 좀 더 현명하게 스마트하게 찾아가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어떻게 찾냐면 일단 처음을 비교해 보고요. 처음을 비교해 본 다음에 다음번 비교하는 거를 처음과 끝의 중간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사하는 점이 지금 내가 조사하려고 하는 총 구간의 정 가운데 있는 x 값으로 함수 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로그의 복잡도로 찾아갈 수 있게 돼요. 요것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진도를 다 나간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시간이 정 안 되면 학생들한테 과제로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이 되면이잖아요. 그때 만약에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용은 꽤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분법 바이섹션에 의한 해를 구하는 방법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횟수 제어 반복 또는 for나 아니면 리스트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들을 공부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오늘 수업에서는 조건 제어 반복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제어 반복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앞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횟수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정해질 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근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내 목표 타겟의 값을 만족시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 횟수는 n 넘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 조건이 만족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 조건 제어 반복에 해당합니다. 조건 제어 반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파이썬의 명령어는 while입니다. while은 말 그대로 요 뒤에 있는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동안 요 아래에 있는 들여쓰기는 항상 같은 레벨에 있는 것들은 다 동시에 실행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들여쓰기 같은 동일하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그 모든 문장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내용들 간단히 본다고 하면 타겟이라고 하는 내가 모으고자 하는 돈,
그 돈보다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작으면 계속 이걸 실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행하는 동안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이 조건제어 방법론의 이제 역할입니다. 이 문장의 내용이죠. 이 내용들은 좀 이따 다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이 조건은 아까 했듯이 관계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뭐 같다도 할 수 있고요. 뭐 다르다 또는 뭐 이것도 다르다의 표현이겠죠. 크거나 작다, 뭐 작거나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for랑 마찬가지로 역시 콜론이 들어갑니다. 콜론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것들에 대한 관련된 예제를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죠. 요거 뭐냐면 일종의 복리 계산하는 겁니다. 복리 계산. 그래서 내가 모으고자 하는 타겟을 2천이라고 하죠. 2천.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초기 자금이 1,000이에요. 그래서 1,000을 가지고 저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첫 해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0이죠. 0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레이스는 0.07, 즉 7%의 이제 이자율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매년 증가하면 매년 이만큼의 이자가 붙겠죠. 그리고 그것은 복리로 계산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1,000을 집어넣었을 때 언제 몇 년 정도 지나면 2,000이 되는지를 이제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처음에는 1,000이겠죠. 1,000이고 계산은 이제 머니, 이거 이제 복리 계산이죠. 지금 현재 있는 머니에다가 머니 곱하기 레이스를 곱해서 더해주는 거죠. 이게 이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이자가 되는 거죠. 이자를 더해서 새로운 돈을 계산하고 그리고 1년이 됐을 때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을 합니다. 봤을 때 머니가 2,000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이걸 다시 또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돈이 될 때까지. 그래서 반복을 했더니 결국 이제 값은 11년이 될 때까지 반복해야만 1,000이 2,000이 된다. 2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7% 정도의 이자를 갖고 계속해서 돈을 복리로 적립을 하게 되면 11년이 지나면 2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거 한번 해보죠.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쭉 카피를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카피를 한 후에 여러분들 한번 저는 이제 시간상 이렇게 그냥 컷 앤 페이스트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11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11년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내용들을 여기 이제 본 거죠. 처음에 1,000이고요. 2년은 이제 0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을 첫 번째 복리를 하면 1,070이 될 거고요. 그리고 2열을 이제 증가시켜야겠죠. 그래서 1,070에 1년이 되고. 그런 다음에 비교를 해봤더니 1,070은 2,000이 안 되죠. 그죠? 2,000이 안 되니까 다시 또 반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쭉 계속해서 요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조건 제어 반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while의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예제가 하나 더 있죠. 1부터 10까지 합을 계산하랍니다. 그러면 우선 10까지 1서부터 계속 증가시키면서 10이 될 때까지 계속 더해가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한번 제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항상 모든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1부터 10까지 더하기 위해서는 이 더한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10까지 더하니까 1부터 10까지 증가시켜가는 i라는 변수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1이라고 하죠. 1부터 더할 테니까 1이라고 하고요. 1부터 이제 i를 하나씩 증가시켜가는 겁니다. i를 1, 2, 3, 4 이런 식으로 증가를 시켜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ile을 써야겠죠. while은 i가 몇 가지 될 때까지요? 10가지 될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콜론을 쳐야 되고요. 그리고 치면 이제 인덴트가 들어갑니다. 저렇게 인덴트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더해야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썸은 썸 플러스 i 이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i는 어떻게 해요? 하나를 증가시켜야겠죠. i 플러스 1 이렇게 증가를 시켜가서 하나를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일단 1을 더하고 2가 되면 다시 올라가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죠? 10이 아직 안 됐으니까 계속 반복돼서 i가 얼마가 될 때까지요? 10이 될 때까지. 그리고 반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된 겁니다. 여기서 나오게 되면 while에서 이 i가 10이 돼서 계산을 하고 나면 이제 11이 될 거고 11이 되면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i를 프린트하면 얼마가 될까요? i는 11이 될 겁니다. 11. 그죠? 11이 될 거고 실제로 썸은 10까지 더해진 거죠. 그죠? 프린트 10까지 더한 썸을 프린트해 보면 값이 나올 겁니다.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죠? 55입니다. 55. 그러니까 i가 11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11이 돼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프린트는 5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것처럼 11이 나오고 5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while의 else 구문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else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제 C에는 while만 있어요. 왜냐면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는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그 반복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땐 요거를 실행하도록 해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while에는 else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while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그 반복 구문을 나와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파이썬에서는 else 구문을 이제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할 때는 이제 계속 요거를 실행하다가 그 조건이 끝나면 요 다음 else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실행하도록 하는 while else 구문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i가 이제 계속 하나씩 증가를 하죠. 그래서 3보다 작을 동안은 루프 한쪽이라는 값들을 계속 프린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i가 3이 돼서 작지 않게 되면 그때 나와서 프린트 else 부분을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예제를 하나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뭐 while else를 사용하느냐 마느냐는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독성을 좋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짰는지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솔직히 그걸 만들지 않아도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추가적인 어떤 설명을 첨부하려면은 가장 좋은 건 커멘트를 사용하는 거죠. 주석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두면 다음에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while에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많이 반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게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for 같은 경우는 이 횟수 반복이잖아요. 횟수 반복이다 보니까 내가 그 좋던 싫던 그 횟수를 넘어가는 반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while은 무한 반복이 가능합니다. 무한 반복이라는 것은 그 끝나지 않는 거죠.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강제로 종료를 시키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i는 0 그래놓고 while이 i보다 작으면 계속 실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hello를 무한히 계속 실행하겠죠. 왜? i는 증가하지 않는데 10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i가 10보다 커질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hello가 무한히 반복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끝나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해보면 끝나지 않고 계속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hello가 계속 무한히 반복되면서 이제 계속 나오게 되죠. 이 경우는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윈도우 같으면 컨트롤 C,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애플이기 때문에 커맨드 C를 눌러서 강제로 종료를 시켜야 돼요. 네, 컨트롤 C를 눌러서 이제 종료를 시켰죠. 그래서 강제 종료를 시키지 않으면 계속 돌아가게 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무한 반복 오류를 이런 조심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짤 때. 중간 점검을 볼까요? if 문과 while 문을 비교하여 보라. 조건문이 같다면 어떻게 동작하는가? while은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if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조건에 맞춰서 자기의 구문을 한 번 실행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for와 while은 비교해 봤을 때 for는 횟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while은 조건을 비교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죠. for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것은 횟수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 또 횟수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while은 횟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조건만 알고 있을 때 좋겠죠. 그죠? 계산하기가 훨씬 나을 것이다. 예제를 또 하나 보죠. 구구단 출력이 있는데요. 구구단을 통해서 이제 저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for 같은 경우 9단을 이제 출력하는 거죠. while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들을 한번 구현해 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9단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뭐만 반복하면 되죠? 요 값만 반복하면 되겠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1부터 9까지 반복시켜서 i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1부터 10까지 더한 거 있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건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건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하는 것이고 또 매번 프린트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프린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부터 9까지 반복시켜주면 된다. 그래서 결국 조건이 9와 같거나 작으면 또는 10보다 작으면 이런 걸로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들여다보면 일단 첫 번째는 원하는 단을 입력하도록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스트링이 나오죠. 인풋을 받으면 스트링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걸 인트로 바꿔서 단이라는 변수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단은 이제 정수가 되겠죠. 정수. 그리고 i는 1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i가 9보다 작거나 같으면 반복해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했던 대로 1부터 10까지 더하는 것처럼 i를 계속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값을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요거 정수죠. 그죠? i도 정수입니다. 그리고 단 곱하기 i도 정수예요. 그런데 여기 포맷은 뭘로 되어 있죠? 포맷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어요. 스트링으로. 그렇게 되는 얘기는 프린트를 할 때 이것이 스트링으로 프린트가 되는 겁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정수이면 이걸 D로 써도 되겠죠. D로 사용해도 되겠죠. 그리고 스트링으로 해도 프린트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한번 두 경우를 다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스트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S고요. 원하는 단은 7단이라고 할까요? 7단. 자, 7로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7 곱하기 1은 7, 7, 9, 63 이렇게 돼서 나왔는데 여기 봅시다. 여기 S로 되어 있죠. S로 스트링으로 프린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프린트한 요 7이나 1은 다 스트링인 거예요. 이건 숫자가 아니고 스트링으로 프린트를 한 겁니다. 그냥 정수로 프린트할 수도 있어요. D 올 D로 바꿔줄까요? D 그리고 여기도 D. 그러면 이건 정수로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7, 그 다음에 원하는 단은 8단을 해보겠습니다. 8단. 요때 프린트 8은 또 1은 8은 다 정수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표시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정수로 프린트해도 된다. 이런 걸 이제 자동 타입 변환이라고 합니다. 타입이 컨버전 되는 거예요. 타입이 정수에서 스트링으로, 정수에서 정수로 변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원래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거는 이제 퍼센트 %D로 돼 있나 봐요. 원래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근데 S로 해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맞추기 게임이 있고요. 숫자 맞추기 게임 우리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를 하나 정의해서 그게 맞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 그때 우리가 아마 뭐 for로도 가능할 수 있어요. for로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이 맞았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while이 더 좋겠죠. 조건에 의해서 반복할 수 있는 조건 제어 반복문이 더 해당하겠죠. 그래서 숫자를 입력해가지고 너무 낮은지 또 너무 높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값에 의해서 시도 횟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미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솔루션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컴퓨터가 랜덤 인트를 통해서 난수를 제너레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맞추라고 한 다음에 그 숫자를 입력받아서 요걸 보죠. 자기 guess한 것과 그리고 answer한 값이 같지 않으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같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guess를 지금 입력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입력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왜 그렇죠? guess에 0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랜덤은 1부터 100까지의 난수인데 guess는 0이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초기 값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 이렇게 초기 값을 하게 되면 오류를 또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 좀 번거롭더라도 인풋을 여기서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를 맞추시오 하면서 값을 하나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럴 경우에는 guess를 이 아래쪽으로 가야겠죠. 왜냐하면 한번 이미 받았기 때문에 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요 guess를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제가 한번 보죠. 요거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컬 페이스트로 했고요. 여기를 보면 요거 실행을 하면 우선 첫 번째는 숫자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 숫자를 맞추시오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숫자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숫자를 하나 입력하죠. 숫자를 15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낮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또 반복을 하는 거죠. 숫자를 다시 입력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요 처음에 숫자를 입력하시오로 들어오기 위해서 여기 guess하고 answer를 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guess하고 answer를 비교하려고 했더니 guess를 받지 않았잖아요. 아직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초기값이 있어서예요. 그런데 초기값을 이렇게 임의로 결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1이라고 했어요. 1. 잘못 초기값을 정해서 1이라고 했습니다. 1이라고 했어요. 자, guess를 1이라고 하게 되면 우연찮게 이 answer가 1이라서 여기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처리할 때는 요런 그 초기값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요 while이 통과될 수도 있어요. 바로 통과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고려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오류가 발생하게 되죠. 또 그렇다고 해서 항상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1이라도 실행될 수 있어요. 왜? answer가 처음에 만들어진 숫자가 1이 아니면 계속 실행하겠죠. 그죠?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첫 번째 세션을 좀 끝내고요.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들도 요 쉬는 시간 동안에 한번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실행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아까 했던 대로,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를 통해서 찾아보시고 그리고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캠퍼스로 질문하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